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선가 챗 GPT를 쓰고 있거나 구글 제미나이한테 뭔가 물어보고 있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동시에 AI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 모든 AI 서비스들이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AI한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어보면 AI가 오늘은 날씨도 선선하니까 김치찌개 어때요? 라고 대답해 주려면 그 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컴퓨터들이 미친 듯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 그러니까 AI의 뇌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부품을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 아니 정확히는 딱 두 개 회사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둘 다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이건 마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매일 먹는 쌀을 오직 한국에 있는 두 개 농장에서만 재배할 수 있는 것과도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심지어 그 잘났다는 대만조차도 이 물건만큼은 한국한테 제발 좀 팔아주세요라고 애걸복걸하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물건의 이름은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건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 HBM이라는 물건 하나로 전 세계 AI 산업 전체를 쥐락펴락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엔비디아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 사장님이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회장님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제발 저희한테 먼저 좀 주세요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반전 스토리입니다. 일단 HBM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쓸 때 램이 8기가다, 16기가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램이라는 게 바로 메모리인데, 이게 컴퓨터의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데 책상이 크면 클수록 교과서도 펼쳐놓고 노트도 펼쳐놓고 참고서도 동시에 여러 개 펼쳐놓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책상이 작으면 하나 보다가 치우고 또 하나 보다가 치우고 해야 하니까 엄청 불편하고 느린 거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챗 GPT 같은 AI가 여러분 질문 하나에 대답하려면, 그러니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려면 뒤에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그것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보통 메모리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HBM인데, 이게 하이밴드위즈 메모리의 줄임말로 직역하면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냥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슈퍼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 메모리는 그냥 칩 하나를 평평하게 만들면 되는데, 이 HBM은 그 얇은 메모리 칩을, 그것도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칩을 무려 8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수직으로 쌓아 올려야 하거든요. 이건 마치 A4 용지 한 장 한 장을 완벽하게 정렬해서 쌓되 그 사이사이마다 머리카락보다 더 가느다란 전선을 수만 개씩 연결해야 하는 것과도 같은 정말로 미친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HBM이라는 걸 처음 개발한 건 사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AMD라는 회사였습니다. 2013년에 AMD가 처음 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걸 개발하는 것과 실제로 대량 생산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등장합니다. 이 두 회사는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서 쌓아온 그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AMD가 개념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양산을 못하고 있던 이 HBM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틈새 시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는 아주 특수한 용도로만 쓰이는 고급 메모리 정도로만 생각했던 건데, 근데 이 2022년 11월에 갑자기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바로 챗 GPT가 등장한 겁니다. 챗 GPT가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가 완전히 AI 광풍에 휩싸였고,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도 아마존도 심지어 테슬라까지 모두 다 너도나도 AI 개발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AI를 돌리려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유명한 GPU라는 AI 칩이 필요한데, 그 GPU 칩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HBM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HBM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갑자기 전 세계에서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밖에 제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완전히 우리가 갑이 돼버린 겁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5%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HBM의 95%를 우리나라 회사 두 곳이 만들고 있다는 건데, 이건 독점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완전히 시장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얼마나 애를 먹고 있냐면, 엔비디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중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이 한때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AI용 GPU 칩 H100이나 최신형 B200 같은 제품들이 개당 가격이 무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하는 엄청나게 비싼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GPU 칩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HBM이 필요한데 그 HBM을 오직 한국 회사들만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랑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님한테 정기적으로 전화해서 제발 저희한테 좀 먼저 공급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마치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있는데 그 요리사가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쌀이 없으면 밥을 못 짓는 것과도 같은 상황인데 그 쌀을 오직 한국에서만 팔고 있으니까 아무리 잘난다는 세계적인 기업들도 우리한테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오픈 AI가 추진하고 있다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 이름이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오픈 AI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한테 매달 주문하는 D램 웨이퍼가 무려 90만 장입니다. 90만 장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이게 전 세계에서 한 달 동안 생산되는 D램의 약 4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메모리의 거의 절반을 오픈 AI 하나가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들은 메모리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왜 자기들이 직접 안 만들어?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심지어 대만도 다들 HBM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한테 반도체 제재를 받으니까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고 미국도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HBM을 만들려면 첫째로 메모리 칩 자체를 엄청나게 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불량률이 거의 0%에 가깝게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건데 다른 나라들은 이 첫 단계부터 막힙니다. 둘째로 그렇게 얇은 칩들을 수직으로 쌓을 때 칩과 칩 사이를 완벽하게 연결해야 하는데 이게 TSV라는 기술인데요. Through Silicon Via의 줄임말로 실리콘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냐면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구멍을 수만 개씩 뚫 때 그게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전체가 다 불량품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것도 아니고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뚫 때 그 구멍이 1mm라도 비뚤어지면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게 수율입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면 몇 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인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 수율을 80에서 9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미국 마이크론이나 중국 회사들 또는 대만 회사들은 이 5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면 50개는 버려야 한다는 건데 이러면 원가가 너무 높아져서 도저히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대만도 다들 포기하고 그냥 한국한테 사자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냐면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29일에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인데 이게 10조 원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SK하이닉스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아니라 딱 3개월, 그러니까 한 분기 동안 번 돈이 10조 원이라는 겁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영업이익이 40조 원이 넘는 건데 이건 웬만한 중견국가의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만전자라고 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주주들이 정말 힘들어했는데 2025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4년 만에 최고점을 찍으며 드디어 10만 원 돌파가 눈앞에 왔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커뮤니티 가보면은 오늘이 구만전자 마지막 날이기라는 기도가 매일 올라올 정도로 정말 간절했던 그 10만 전자가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인 건데 이게 다 HBM 덕분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시장에서 점유율이 약 5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는 약 40%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HBM의 95%를 만들고 있는데 나머지 5%는 미국 마이크론이 겨우겨우 만들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대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HBM을 만들기 위해 공장을 풀가동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평범한 메모리를 만들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 DDR4 메모리 가격이 2,530달러에서 81,100달러로 거의 3배 이상 올랐고요. 낸드 플래시 가격도 한 달 새 최대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영국의 저가 컴퓨터 제조업체 라즈베리파이는 1년 전 대비 메모리 비용이 120% 올랐다며 그래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이건 마치 동네 빵집 주인이 케이크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케이크만 만들다 보니까 식빵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식빵 가격이 폭등하는 것과도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가격이 5배에서 10배까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장, 같은 시간, 같은 인력으로 일반 메모리를 만들면 100원을 버는데 HBM을 만들면 500원에서 1000원을 버는 겁니다. 그럼 어느 걸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HBM을 만들죠.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이 상황을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호황 사이클이 한 번 오면 보통 2에서 3년 정도 지속되는데 이번 AI 열풍으로 시작된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최소한 2026년까지 어쩌면 그 이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가 AI 시대 하면서 난리인데 실제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미국의 오픈 AI도 아니고 구글도 아니고 엔비디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더 정확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대단한 AI 서비스를 만들어도 아무리 좋은 AI 칩을 개발해도 HBM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HBM을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과거 우리나라가 조선업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을 때나 또는 반도체 메모리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나 일반 메모리는 기술만 있으면 다른 나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이 조선업에서 우리를 따라잡았고요. 근데 HBM은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조 능력까지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으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지금도 HBM4, HBM5라는 차세대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대용량인 제품들을 계속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10년, 어쩌면 20년 동안은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 세계가 AI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그런 황금 같은 시대가 계속될 겁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려서 전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운데 우리나라는 2025년 9월에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65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8월 경상수지 흑자도 역대 최대인 91억 5천만 달러를 찍었고요. 이게 다 반도체 덕분인데 그 반도체의 핵심이 바로 HBM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를 높여도 중국이 아무리 견제를 해도 우리는 HBM이라는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끄떡없는 겁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될수록 전 세계는 더욱더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리의 국격과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더욱 탄탄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요즘 세상이 어렵다,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HBM이 있잖아요. 전 세계가 AI 못 돌리게 하려면 우리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게 바로 2025년 AI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위상이고 우리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밤낮 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며 땀 흘리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엔지니어분들, 연구원분들 덕분입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정말로 고맙고 정말로 멋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